자, 41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합시다. The emergence of the social sciences in the 19th century. 이거는 주어 1 and 주어 2. emergence는 emergency랑 다르죠, 그죠? emerge에서 나왔습니다. emerge, E-M-E-R-G-E. emerge는 생겨나다 이런 뜻이야. 생겨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야.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emerge의 명사형이 emergence예요. 출현, 도래, 부상 이런 뜻이죠. emergency, C를 이렇게 하면은 이건 긴급 상황이죠. 그죠? 응급 상황. 자, 19세기에 사회과학의 출현, work with로 작업하는 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고.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능력. 19세기의 사회과학의 출현과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냈다 수요를, 뭐에 대한 수요를,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정보를 시각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processed numerical information, 가공된 수치 정보는 가장 잘 표현되어졌다. 표, 도표, 그래프로, 그죠? 그림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책 속에, 인쇄물 속에 표, 도표,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거. 물론 일반 그림도 사파는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죠? 이런 시각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발전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게 선행사예요. 관계대명사죠. 주관대죠. employ는 고용하다인데 여기서 활용하다 뜻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그러면 통계학을 활용한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은 이었다. at 어디에 있었다. 차트, 도표와 그래프의 발전의 선두에 있었다. 그러면 차트, 도표와 그래프의 발전의 선두에 위치해 있었던 학문은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네요. 그럼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자, 역사는 이었다. 소비자였다. 설계자가 아니라 뭐의 most of 대부분의 이러한 새로운 시각화의 소비자였다. 설계자가 아니라. 그러면 자, 이런 시각화 자료 사용하는, 즉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는 그런 학문에는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절제된 소비자였다. 그것도 절제된 소비자였다. 이 말은 다른 학문들은 이런 시각화된 자료, 시각화를 도표나 뭐 이렇게 표, 그다음 그래프를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사는 굉장히 절제되게 사용했다. 많이 사용하진 않았다, 그죠? since, 왜냐하면 경제사와 사회사는 lag behind, 뭐뭐보다 뒤처져 있었다. 정치사보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as로서, 연구의 한 분야로서 정치사보다는 경제사와 사회사는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이제 사회 중에서 역사학 중에서도 경제사, 사회사는 더 뒤처져 있어서, 뒤처졌다 말은 이게 시각자료를 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랬다는 거죠, 그냥.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단순한 차트, 도표와 그래프는 were not difficult가 이게 이성 형용사죠, 그죠? 이성 형용사가
이성 형용사가 to 앞에 있으면 요거는 부사적용법의 형용사 수식이 되겠죠. interpret 해석하다. 해석하기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는 뭐냐면 도표와 이 그래프죠. 그죠? 도표와 그래프의 시각적 관행 이게 뭐냐면은 시각적 표현 방법이 되겠죠. 표현 방법 의역이 된 겁니다. 원래는 컨벤션 하면은 관습 관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도표와 그래프의 시각적 관행 즉 시각적 표현 방법들은 되었죠. 뭐의 일부가 되었다. 와시 것이죠. 그죠? 어떠한 평범한 독자든지 따르도록 기대되어지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그냥 보면 아는 거죠. 도표와 이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게 뭐 이렇게 해석하기 막 복잡하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 시각자료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거죠.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는 평범한 독자도 다 따라가도록 이 follow란 말은 따라간다, understand 이해하도록 이해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것의 일부가 되었다.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follow의 의미가 우리 따라간다, 뭐 누구를 오늘 뭐 이렇게 마트에 가는데 따라갔다, 그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따라간다는 건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그다음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as가 뭐뭐함에 따라 통계적 분석이 더 정교화됨에 따라 통계적 분석이 더 정교화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시각화된 자료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죠? 표, 도표 이런 거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시각화 이게 선행사인데 대해서 꾸며주죠. resulted 결과로서 일어나는 그런 시각화는 되었어요. 점점 더 핵심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become central to 뭐뭐의 핵심이 되다. 그죠? argument 논증, 논그, 논리적 근거, 논리적 증명, 어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 그것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글자로, 말로,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 시각화로 탁 그림으로 탁 보여주면 바로 이해가 탁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경우들에서는 시각화는 make, 목형, 목적어, 목적보어, 이 interpretation,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설명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거를 이게 시각화된 자료, 표, 도표, 그래프를 딱 띄워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입증했다. 통계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그렇죠? 시각화 자료가 그만큼 이해하기 쉽고 발전된 자료라는 거죠.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존 스노우의 지도이다. 어떤 지도냐면 뭐를 표시한 지도냐면은 콜레라 사건을 표시한 지도이다. 언제 발생한 1854년 런던 발병 때 있었던 콜레라 사건을 나타낸 존 스노우의 지도이다. 위치가 존 스노우의 지도죠, 그죠? and this 이것은 이 존 스노우의 지도는 help 도왔다, plot 표시하다, plot A at B A를 B에 표시하는 걸 도와주었다. 발병의 근원을 동네에 있는 물펌프 하나의 물펌프에 표시하는 걸 도와줬다. 그래서 지도가 있었어요, 그죠? 지도가 있었겠죠. 지도가 있었는데 물펌프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콜레라 발생 사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3월 27일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게 물펌프가 있어. 그러면 발생 이제 딱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4월 2일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어떻겠어요? 물펌프 주변으로 이게 이 콜레라 발생 사건들이 이게 막 이 혹시 여기가 이 근원이 아니야? 콜레라의 근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이게 시간의 순서에 따른 서사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야기죠, 이야기.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어때요? 이해되죠? 스노우의 그 콜레라 지도는 보여주었어요. 이 전체를 보여주었죠. 시각화가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both A and B, 서사와 분석. 이게 서사와 분석 다 돼버리죠, 그죠? 딱 보고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 이게 근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사건 이게 이 그림을 딱 보고 막 이야기를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작가들은 began to experiment with 뭐뭐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뭐를 실험하기 시작했냐면 요거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요 오브는 동격 오브겠죠.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건들에 대하여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사건들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 그림으로 딱 설명해 버리잖아요. 이게 서사거든요. 들려주기 위해서 시각적 실마리 단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는 증가시켰다. 이게 ing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또 ing 했다.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는 증가시켰고 강화시켰다 했을 때 이것이 뭐냐? 이 오설부터 이 쉼표까지다 다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요 웨이즈부터 요까지. 그죠? 사건들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는 방식들. 이것이 뭐냐? 작은 공간 내에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여기 선행사죠. 정보의 양을 증가시켰고, 그죠? 아주 집약적으로 그림 하나로 그냥 이야기를 다 설명해 버리잖아요, 그죠? 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프린터가 인쇄물이죠, 그죠? 인쇄물 속에 있는 2차원. 인쇄물은 글자로 되어 있는 2차원적 공간에 나타나죠, 그죠? 2차원의 한계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2차원의 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오히려 아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죠?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버커밍 극복하게 했다. 예. 그렇죠. 되겠죠. 작은 공간 속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켰고 인쇄물 속에 있는 2차원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윗글의 제목은 Balancing A and B. A와 B의 균형을 맞추다. 연구에서 서사와 분석의 균형을 맞추기. 지금 시각 자료 이야기 나와야 돼요. How 어떻게 숫자들이 도입되었는가. 역사 분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수학이랑 뭐 다른 자연과학 이런 것에 시각화 자료도 많이 사용됐죠. 그죠? 시각화 자료가 있기 전에보다 시각화 자료가 생김으로써 우리의 이제 이해력과 이런 그 서사와 사건의 분석 이런 게 더 용이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From A to B 데이터에서 통찰력으로 시각화의 힘 이게 맞죠, 그죠? 시각화가 딱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해력에 증진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건의 분석과 그 다음에 서사 이게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관행, 즉 시각적 표현 방법 사용되는 수치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시각적 표현 방법. 수치 처리가 아닙니다. 도표, 차트, 도표, 그 다음에 그래프, 그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콜레라 발병은 그냥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콜레라 발병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콜레라 발병의 예가 차라리 콜레라 발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나타낸 지도가 더 중요하죠. 그죠? 지도, 시각화 자료. 이거 막 콜레라 갖다 나왔으니까 뭐 이거 체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일 끝에 거 요거였죠.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